안녕하세요. 런커 제네리얼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과연 지긋지긋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자그마한 저수지에 과연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봄에 맞는 그러한 저크베이트 민홍으로 한번 열심히 낚시해서 봄별사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처음에 와서 제 방 주변을 쭉 돌아다니면서 평균 수심 정도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1m, 2m가 들어가는 저크베이트를 다 던져보면서 어떻게 지금 수심이 되나 이렇게 확인해봤는데, 물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2m 가까이 들어가는 저크베이트는 바닥을 찍고 그 수초가 계속 뜯겨나와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얕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1m 정도 들어가는 저크베이트로 물속에 이거 자라고 있는 말즘을 이렇게 딱 스치면서 볼 수 있게끔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오자마자 이제 계속 이렇게 정석적인 리트리브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탑 포즈, 스테이도 줘보고, 한 가지 저크 액션도 줘보고, 다시 쭉 끌어당겨 봤다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한번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해변기가 지나고 고기가 이제 슬슬 움직인다는 게 느껴지는 초봄이 되면 강이냐 아니면 소류지냐,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천, 강이 소류지, 저수지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하지만 저수지도 크기가 굉장히 작거나 평지형,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계곡형이 아닌 평지형 같은, 그리고 주변이 그냥 다 논이나 과수원처럼 높은 산이 없는 그런 곳이 하천이나 강 못지않게 굉장히 빠르게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찾은 것도 크기도 굉장히 작고 물도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햇빛도 잘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와봤는데요. 일단 아침에는 별다른 반응은 없네요. 딴 데 가시죠. 예. 첫 포인트 실패. 와, 이렇게 들어갔는데. 라인이 옆으로 가. 드디어 오늘 첫 입질 왔다. 오케이. 진짜 어렵게 한 판 했네요. 그래도 몸을 의식하고 움직이는 작지만 소중한 됐습니다. 자, 제가 아침에 첫 포인트를 소류지로 선택을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어요. 크기도 작고 물도 적고 고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일단은 다른 낚시하시는 분도 있었고 조금 제가 늦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유사한 소류지로 또 좀 옮겨봤습니다. 크기도 작고 수심도 얕고 똑같은 여건이에요. 그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저는 내려가는 제방의 끝을 공략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방의 끝자락에 육초들이 잠겨 있고 거기 부근에 지금 고기들이 몇 마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크베이트를 쭉 끌어오면서 스탑 시키고 스테이 하면 쭉 하고 물고 가는 게 지금 고기를 잡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끌어오고 저크
스테이를 주면서 오래 둡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활성도가 있으면 이제 올라오죠. 콜링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면서 또 물속에서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 그 파동, 그걸 보고 고기가 올라와서 때리는, 또는 그 옆에서 수초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때리는, 즉 고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콜링 액션이 저크베이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서스펜드가 되기 때문이죠. 서스펜드가 되면 한 자리에 오래 둘 수가 있으니까, 중충에 오래 둘 수가 있고, 그걸 본 베스들을 불러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왔다. 스테이 주고 있는데 쭉 끌고 갑니다. 오, 나이스. 사이즈 좋아. 오케이. 우후. 자, 저크베이트 봄의 전령사로 또 한 마리 합니다. 자, 제가 봄철에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저크베이트입니다. 하나는 100 사이즈고 하나는 110 사이즈입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크기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웨이트, 무게가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그 차이가 납니다. 누구는 웨이트 이동식이 좋다, 누구는 웨이트 고정식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장단점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바꿔 쓰면 훨씬 더 좋은 조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던졌을 때 안에 이 텅스텐 구슬이나 쇠 구슬이 뒤로 이동을 하면서 날아갈 때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거리가 정말 잘 나와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저크베이트가 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를, 인위적 간섭이 없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없는 베스를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날아갔을 때 처음에 수면에 떨어져서 첫 액션을 줄 때 이 보울이 앞으로 오지 않거나, 또는 과하게 당겼을 때 바로 쭉 내려가지 않고 밸런스가 깨진 채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응답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어떤 간섭이 없는 곳까지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무는 그러한 아주 활성도 높은 고기들은 이걸로 잡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웨이트 이동식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폭이 넓은 대형호라든지 대형 저수지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 그 먼 곳, 한 발 한 발, 두 발, 세 발 조금만 더 할 때 이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웨이트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던졌을 때 이 웨이트가 고정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뒤로 이동되는 웨이트를 가진 이 웨이트 이동식보다는 비거리가 훨씬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바람의 영향도 좀 받고 뜻하지 않게 백러시도 나게 되고 막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점은 물에 떨어졌을 때 이 웨이트 이동식이 갖고 있던 단점, 첫 이동이 이 웨이트 고정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떨어졌을 때 굉장히 조금만 액션을 줘도 기민하게 쫙 움직여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첫 응답성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큰 호수라든지 댐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약간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한 그런 폭이 좁은 수로에서 건너편 딱 붙여서 딱 내려올 때, 그때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이 좁은 소류지라든지 수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두 장단점을 완전히 다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환경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이런 베스, 이런 봄베스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꼭 구분해서 사용하십시오. 왔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렇지. 굿 사이즈. 사이즈 좋아. 자. 저크베이트 딱 포즈에 나온 멋진 베스. 자, 일단 석축, 그리고 석축 앞에 나와 있는 사가 있는 육상식물들, 우리가 흔히 떼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저수지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다 라는 걸 제가 저크베이트 서스펜드 액션을 주면서 이제 알아냈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 100 사이즈는 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주 입질이 들어오는 그 1m 내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물속에 부유물들에 좀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8호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제가 8호 사이즈로 바꿔서 그 앞부분에서 딱 스테이를 시키니까 딱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쾌적하게 딱 부유물 그 위에 딱 떠 있는 거죠. 거기서 살짝 슬로우 플로팅 싹 쓸 때 쭉 하고 물고 들어갔습니다. 야, 이 소리지에 사는 베스라고 생각 안 될 만큼 야, 멋진 홈베스가 나왔네요. 이거 엄청 시끄럽네. 왔다. 역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긴 한데 어느 정도 고기가 있는 곳 그리고 패턴을 찾으니까 나오네요. 끌고 와서 고기한테 충분히 보여준 뒤 이 앞부분에서 스테이, 거기서 약간 트위칭을 하든지 계속해서 기다리든지 하면 정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초봄 시즌인 만큼 간간히 들어오는 그 입질이 정말 재밌습니다. 자, 완벽한 패턴과 포인트로 인해서 잡아낸 베스. 자, 초봄에 저크베이트가 완벽한 패턴이 될 때 잘 잡히는 저크베이트가 있나요? 물론 뭐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잘 잡히는 확률을 높게 해주는 그러한 저크베이트는 있습니다. 물론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만듦새, 그것만 봐도 좋은 저크베이트고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저크베이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늘입니다. 트래블훅. 트래블훅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트래블훅, 훅의 아이, 이 훅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아이와 이 부분이 일자로 일치되는 제품을 고르십시오. 즉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정렬이 되는, 그러면 첫 번째 바늘도 일자로, 그리고 테일 훅은 위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트래블 훅 중에 하나가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바디에 딱 붙어 있는 형태죠. 이게 제대로 정렬이 된 트래블 훅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자로 정렬이 돼야 던져서 이제 물 위에 딱 있을 때, 감았을 때 엉뚱하게 옆으로 이렇게 쭈루루루 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우로 흔들릴 때 정확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바디를 흔들면서 들어갈 때 좌우 밸런스가 딱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자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틀어진다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립과 후가이 그리고 트래블룩의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루어는 정확하게
직진해서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이 바늘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걸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저소음기 때는 이 트래블 룩의 모습이 요렇게 돼 있어서 일자로 돼 있거나 약간 굽어 있거나 요런 제품을 사십시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은 약간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일자로 딱 돼 있습니다. 일자로 돼 있다는 거는 개념은 찌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걸려요, 몸에.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찌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미끄러져 박힌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는 저소음기의 까탈스러운 입질보다는 굉장히 베스가 힘을 많이 쓰고 와일드할 때, 그때 베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입이라든지 몸통에 파고드는, 미끄러져 박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저소음기의 베스가 조금 힘도 없고 까탈스러울 때는 바늘이 이렇게 된 것보다는 이렇게 된 게 아주 미약한 입질에나마 그냥 찔리게끔 합니다. 사실 이렇게 찔리면 고기가 힘이 좋을 때 뻗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박혔을 때. 그런데 지금 저소음기는 고기가 그렇게 힘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미끄러져 박힌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긴 트래블룩으로 찌른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만듦새가 좋은 저크베이트를 환경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낚시를 해야만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이 시기에 입질을 받고 고기를 멋지게 그어낼 수가 있습니다.